I 나는 cannot 나토 imagine, 국가가 nor do I want to 공격할 것이라고 speculate 상상할 수도 that a 없고 NATO country 추측하고 would 싶지도 attack. 않다. om et NATO-land skulle angribe et andet. 세계 지도를 보면 그린란드는 얼음으로 덮인 조용한 하얀 잠자는 거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임수 같은 침묵 아래 세계 최대의 군사위기 중 하나의 발자국 소리가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If we 우리가 don't take 그린란드를 차지하지 Greenland, 않으면 Russia 러시아나 or China will take Greenland, and I am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2026년 1월 우리는 현대 역사상 가장 큰 지정학적 위험 중 하나인 잠재적인 지각 변동에 눈을 떴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토 국가를 군사적으로 공격하기로 선택한다면 모든 것이 중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나토 동맹은 러시아 탱크나 중국 미사일 때문이 아니라 자체 회원국들이 서로 대립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아름다움으로든 힘으로든 그린란드 점령 위협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가질 것입니다. 유럽에서 전례 없는 경제 상태를 촉발했습니다. 오늘의 주목할 만한 소식으로 여러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인수 위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영국의 지도자들과 덴마크 정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프랑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워싱턴의 가능성 있는 움직임에 대응하여 그린란드에 군사물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브뤼셀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원소, GIUK 갭, 유럽 중국 동맹, 그리고 나토 제5조의 역설이 모두 논의되고 있으며 트럼프에게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러시아에서 중국까지, 미국에서 유럽까지 북극의 얼음 위에 새로운 세계 질서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워싱턴의 오벌 오피스에서 나온 한 문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외교적 예의를 제쳐두고 그린란드에 대한 자신의 의도 아니면 위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린란드와 관련하여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좋은 방법으로든 더 어려운 방법으로든. 트럼프의 발언, 나는 쉬운 방법으로 거래를 하고 싶지만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없다면 어려운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외교가 중단되고 혼란의 위험이 테이블 위에 놓인 순간의 선언이었다. 그리고 세계가 덴마크의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 코펜하겐에서 베를린, 파리에서 스톡홀름으로 이어지는 신경선에서 전례 없는 군사활동이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이 워싱턴으로부터의 위협을 인식하고 방어 반응을 활성화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에서 독일 정찰팀, 프랑스 해군 부대, 스칸디나비아 특수부대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비해 얼음 장벽을 구축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4일 아침 펜타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은 그들의 모든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있지 않았다. 독일은 트럼프의 발언 이후 그린란드에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있었다. 이는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취한 가장 급진적이고 단호한 군사력 조치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작전은 아이스 리졸브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웨덴 총리는 덴마크의 요청에 따라 스웨덴 군대가 그린란드에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웨덴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이 막 완료된 상태에서 북부 지역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기 위해 장교들뿐만 아니라 겨울 조건의 달인으로 알려진 CB-90 장갑 전투 차량과 아처 포병 시스템을 그린란드 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독일군, 즉 분데스베어는 루크의 거리를 돌아다니는 13명 특수 정찰팀의 비전을 훨씬 넘어 18시간 이상 공중에 머물 수 있고 500km 범위를 지휘할 수 있는 유로 드론 시스템으로 영구적인 북극 감시 임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곧 네덜란드와 캐나다도 그린란드에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맹 내의 의견 차이는 물리적 분열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상징적인 깃발 경주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지원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은 유럽 국가의 주권이 위협받는다면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며 프랑스가 독일과 함께 그린란드 방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라파엘 전투기를 전투 방향 1850km로 이 지역에 배치한 것은 유럽의 억지력을 대기권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판도를 바꾸는 것은 영국의 진입입니다. 런던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맞서
왕립 해군 함정과 전투기를 지역에 배치할 계획을 강력히 주장하는 동안 캐나다의 9,000km 범위의 CP- 오로라 초계기는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상 상황을 기술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견되는 군대는 상징적인 평화유지군이 아닙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나토 임무라는 이름으로 그린란드에 군대를 파견하려는 계획은 실제로 억제력이며 명확한 우리는 여기에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덴마크의 프레데릭센 총리와 그린란드 행정부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그린란드 총리 옌스 프레데릭 닐센은 그의 외교적 노선을 설정하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미국과 덴마크 중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덴마크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덴마크 왕국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유럽연합을 선택합니다. 독일군이 유명한 소극적 정책을 벌이고 영하 40도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특수부대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된 지역에 배치한 것은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베를린은 이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린란드를 무시하면 내일 발트해나 동유럽에서 다른 협정들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외교적으로 누크에서 방어선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율적인 권력으로 전환하는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유럽은 워싱턴을 마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옵션, 기술과 무역의 바주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예상하지 못한 진정한 타격이 옵니다. 미국이 보호막을 철수하는 것을 보면서 유럽은 워싱턴이 주요적으로 선언한 중국을 향해 동쪽으로 얼굴을 돌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 영토인 그린란드를 주목한다면 유럽은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협력할 것입니다. 2025년 말 마크롱의 중국 방문 동안 뿌려진 씨앗이 이제 유라시아 경제협정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워싱턴을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비공개로 미국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한다면 우리는 우리 시장을 미국 기업에 닫고 중국에 열 것입니다. 이로써 허세가 아닙니다. 브뤼셀은 미국과의 모든 무역 협정을 bun결하고 애플, 테슬라, 구글과 같은 미국 기술 대기업을 유럽 시장에서 퇴출시킬 디지털 시장법 전쟁 모드를 시행할 법적 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은 유럽 시장을 잃는 순간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 유럽은 중국과의 관세 장벽을 낮추고 히토리움 무역에서 베이징과 직접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보세요.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통해 중국을 막으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유럽을 중국에게 넘겨주는 셈입니다. 이것은 워싱턴의 전략가들이 킬박스라고 부르는 피할 수 없는 함정입니다. 이 군사 움직임이 일으킨 진정한 지진은 법적 및 철학적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나토의 유명한 제5조, 우리 중 한 명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잠재적인 갈등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분명히 회원국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나토의 작전을 마비시키고 동맹을 무력화할 위험이 있는 치명적인 역설입니다. 시스템 실패의 가능성. 현재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는 깊은 우려와 혼란이 지배적이라고 추정됩니다. 사무총장실의 전화 통화는 아마도 매우 빈번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나토를 구했다. 나 없었으면 나토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말이죠, 나토도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나토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제가 나토를 구했습니다. 저 아니었으면 지금 나토가 없었을 겁니다. 그린란드 거래가 나토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렇게 하라고 명확히 말하며 그런 동맹의 미래를 협상 카드로 보고 있음을 나타냈다. 유럽 수도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나리오들은 여전히 심각하다. 서역 프랑스 장군 미셸 야코블 레프의 말은 위기가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토가 끝나면 우리는 그들을 람슈타인에서 나폴리에서 쫓아낼 것이다. 지중해에 남은 배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여기서 쫓아낼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상황이 얼마나 긴장된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현장에서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주위계통에서 군인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력 사용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내부 견제와 균형을 활성화하려는 불법 명령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없이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력 사용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실입니다. 지금 북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냉전이 아니라 동맹 신뢰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양측 모두 물러서는 것이 약점으로 보일 수 있는 지점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왜 이 얼음으로 덮인 섬을 그렇게 원할까요? 그 답은 단지 지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빙하 아래에 숨겨진 조 단위의 비밀에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얼음 아래로 조금 더 깊이 돌려봅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국가 안보와 주권 수사 아래에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경쟁, 즉 자원 전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는 전략적 위치일 뿐만 아니라 주기율표에서 가장 가치 있는 원소들의 방대한 저장소입니다. 히토류 원소, 현대 생활과 전쟁 기계를 유지하는 마법 같은 금속들, 스마트폰에서 F-35 전투기 칩, 전기차 배터리에서 풍력 터빈까지. 현재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의 9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서구 산업을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남부의 크바네피엘드 광산은 이 독점을 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입니다. 수저달러 가치의 우라늄, 너디뮴 및 기타 중요한 광물이 녹아내리는 빙하 아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통제 주장은 중국의 이러한 자원 접근을 차단하고 미국 기술 대기업에 안전한 원자재를 제공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린란드를 사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살 것이고 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린란드를 차지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할 것이고 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유럽은 이 자원을 자체 녹색 전환과 디지털 독립 계획의 연료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산업혁명을 누가 이끌 것인가에 대한 경쟁입니다. 미국이 이 지역을 통제하면 유럽 산업은 원자재를 위해 워싱턴에 더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이 이를 유지하면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얼음 위에서 경계를 서는 동안 주식거래소와 산업 거대 기업들은 사실 이 체스 게임의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에서 누가 가장 큰 전략적 이점을 얻는지는 추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크렘린과 베이징은 서방 동맹 내의 긴장을 면밀히 그리고 기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이것은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기회입니다. 푸틴은 자신의 관점에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미국은 그린란드를 위한 심각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발언으로 러시아는 실제로 미국의 목표를 강조하며 유럽 대중의 우려를 부추기고 동맹 내의 균열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 북부 함대와 핵잠수함의 가장 중요한 통로는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사이의 좁은 회랑인 GIUK 캡입니다. 이제 그 통로를 통제해야 하는 동맹국들 사이에 신뢰 문제가 있습니다. 나토의 잠수함 사냥 주정에서 잠재적인 약점은 러시아 잠수함에게 대서양에서 더 많은 기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보다 실용적인 관망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유럽과 미국 간의 균열을 장기적으로 자국의 경제 프로젝트를 위한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 미국과 무역 마찰을 겪는다면 아시아 시장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서방에 흔들리지 않는 간결 이미지가 손상되면서 동국권은 이러한 균열을 이용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하지만 그는 의도치 않게 경쟁자들에게 지정학적 선물을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부 논쟁으로 분열되고 내부 경쟁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서구 세계입니다. 요약해봅시다. 그린란드 위기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1945년 이후 세계를 형성해온 안보 구조의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거래적 기반으로 설정하기로 한 결정은 유럽이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합니다.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녹고 있는 것은 얼음만이 아닙니다. 외교적 관례와 무조건적인 신뢰감도 녹고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 군대의 그린란드 배치는 동맹 내에서 새로운 균형을 의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율적인 유럽 방위의 발걸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 선언이 아니라 입장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 비디가 어떻게 끝나든 나토 내 역학관계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뢰가 한번 의심받았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테이블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각 나라는 동맹의 미래를 재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김장이 외교 테이블에서 해결될까요? 아니면 그린란드의 빙하 위로 더 거센 바람이 불게 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터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와 같은 다른 강력한 나토 회원국들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을 위치시켜야 할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분석을 공유하고 이 역사적인 토론에 참여하세요. 필터링 되지 않은 진실을 듣고 가장 깊이 있는 분석을 얻고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하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PPR 글로벌의 다음 분석에서는 세계의 또 다른 전환점에서 만날 것입니다. 지금은 지평선을 주시하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